자, 학습활동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가 120쪽이네요. 자, 이 소설을 읽고 다음 활동 해보자 라고 했는데 유자의 양력을 정리해보자라 했는데 학습활동이 있어가지고 그냥 보고만 할게요. 보기만 할게요. 유재필 태어난 1941년 첫 번째 장 보면 다 얘기 나오는 부분이죠. 원래 고향은 홍성군 광천이었고요. 충청남도였어요. 그리고 경력 보면 선거운동원도 지내겠고요.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다녀서 극장 광고할 때 그랬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선거운동원 지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비서관까지 지나게 돼요. 그런데 비서관이라 진짜 뭔가 뭔 일을 크게 한 건 아니고요. 옆에서 같이 살기도 됐어요. 국회의원이랑. 네, 같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군에 입대하고 제대한 후에 택시 운전을 하다가 나중에 서울에서 재벌그룹 총수의 운전사로 이제 일한 내용이 있네요. 자, 넘어가서 자, 서술자인 나가 유자 총수를 바라보는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데 나가 바라보는 관점에 나니까 유자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그렇죠. 긍정적에서 우호적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감적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총수한테는 비판적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비판적 태도까지 각각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다음 목표 2번 이 소설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는데 내려서 자, 일단 일련의 사건들부터 먼저 보자요. 총수가 비단잉어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다 죽어버렸고요. 유자가 또 죽은 비단잉어를 먹게 됩니다. 자, 내려가서 자, 태도와 가치관을 보면 되는데 각각 세 가지씩 나와 있어요. 세 가지씩. 이쪽 왼쪽에 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총수가 있는데 이게 순서가 좀 있어가지고 먼저 총수부터 먼저 볼게요. 값비싼 비단잉어를 사고 연못을 만드는 등 잉어에게 공을 들였어요. 자, 일단은 검은색으로만 볼게요. 잉어에게 공을 들였다. 이러니까 유자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잉어를 구입한 것을 여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제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요 일이 있고 요 일이 있은 거죠.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이것도 총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비단잉어의 죽음에 놀라고 아쉬워하죠. 이 죽음을 놀라고 아쉬워하고요. 그 다음에 유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어떻게 하냐? 비단잉어의 죽음에 이제 딴청을 피우고 의문스럽게 굴었어요. 의문스럽게 군다는 게 뭔 뜻이라고요? 의문을 떤다는 게. 다른 말로? 능청. 그렇죠. 능청을 떠는 거죠. 모르는 척 하면서 멍청한 척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총수의 심정을 모른 채 하며 비단잉어를 먹었다는 사실을, 비단잉어를 먹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종들이라면 화를 내게 되는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냥 내용 전개 과정인 거고요. 자, 넘어가서 다음에 각각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가치관 부분은 표를 쭉 묶어주시고 별표 좀 쳐주시고요. 가치관은 별표. 자, 얘는 허영. 유자는 허영, 위선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 그렇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까지. 이건 유자의 가치관. 다음 총수로 넘어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중시하죠.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있어 보이는 척. 허울. 허영. 여기 나온 단어 이용하면 허영. 그렇죠. 허영심이죠. 화사영. 이게 자책골인가요? 자, 허영을 중시하고요. 또 사람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상을 뭐라고 해요?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을 지녔다. 여기 되겠어요. 이 부분은 가로쳐도 되겠다.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요거는 묶어서 이 부분은 안 내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하게 보이는 것을 중시하고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을 지녔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외우시면 되겠어요. 내용 정리 프린트에도 이 부분 빼버렸어. 필요 없어. 중복되는 말이라서. 자, 다음 넘어가서 유자라는 인물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데 뭐 주제와 다름없죠. 그래서 작가는 허영심 많고 위선적인 총수와는 달리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인간을 존중하는 유자를 통해 다음부터 중요한 내용 여기부터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사를 뭐한다? 비판한다. 이게 주제의 두 번째 내용이었죠. 그렇죠? 다음에 유자가 인간미가 있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유자 같은 인물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한다. 요것을 말하고자 했을 거예요. 먼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사회 비판. 그 다음에 유자 같은 인물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한다. 이 두 가지 내용. 자, 내려서
자신이 이 소설의 유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해보자 라고. 근데 이거 내 의견 쓰는 건데 이게 남의 의견 외워야겠네. 야, 이거 보기만 할게요 이거. 일단 유저는 인간미가 있죠. 검은색으로 줄만 쳐놓을게요. 인간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소신도 굽히지 않고요. 소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든. 이게 바로 소신을 굽히지 않는 거죠. 필요 없으니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내용까지. 예, 이런 인물이 되겠네요. 언니가 왜 전화했지? 언니요? 언니. 광교고 언니가 전화했네. 바빠서 그만. 너무해. 수업 중 녹화 중이라. 네, 잠시만. 그러면 뭐. 자, 계속 이어서 좀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유자소전이 우리 한국 전통 서사문학을 계승을 한 게 무슨 측면과 무슨 측면이 있었는데, 내용 양식.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이거 형식적 측면과 연관돼서 볼 거예요. 자, 전이란 한 인물의 일생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전통적 서사물로 인물의 생애, 그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포함하죠. 일단 이거 줄쳐봅시다. 인물의 무엇과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생애. 그렇죠. 인물의 생애와 그 다음에 필자의 평가. 이 두 가지 있죠. 생애, 그 다음에 평가 두 가지. 자, 우리나라 초기 소설 중 일부는, 이거 초기 소설이에요. 초기 소설 중 일부는 이러한 전의 양식을 빌려서 실제 인물의 생애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출발했어요. 어쨌든 인물의 생애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풀어내려는데 여기서 출발했고요. 또 특히 위인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들이 이러한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자소전도 보면 유자라는 인물이 뭐 위인이 아닌 거죠. 평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허균이 지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달의 인물됨 행적을 한문 단편으로 창작한 송곡산인전과 같은 작품이 있었어요. 허균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누구? 뭐 지었어요? 홍길동전의 작가, 스승이 이달이었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전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어깨님 홍길동님 그지? 예, 홍길동전. 네. 자, 됐으면 좀 전에 그 표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제 답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계승이 되었느냐 보면, 전통적 장르인 전은 한 인물의 생애, 그에 대한 평가 및 필자의 평가를 포함한다 그랬었죠. 유자소전은 제목에서 전을 표방한 것처럼, 다음 줄 줍시다. 유자의 일생을 기록을 한 작품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1번 단락 부분, 우리 글의 시작 부분이었죠. 시작 부분에서는 유자의 삶을 요약적으로 소설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작가의 평가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인물의 생애, 그 다음에 작가의 평가, 1번 단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도 5번 단락 그러면 5번 단락 부분에서는 그 유자가 있었던 일들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5번 단락 부분에서는 유자의 행적도 다루고 있는 거죠. 전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은 전의 일반적 형식 특징에 해당되고요. 또한 우리나라 초기 소설 중 일부가 전의 양식을 빌려서 평범한 인물의 생애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유자소전 또한 위인이 아니라, 요것도 줄칩시다. 평범한 인물인 유재필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 이 부분도 초기 소설 전의 양식을 그대로 차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런 것들, 이런 첫 번째 근거와 이런 두 번째 근거를 통해서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어요. 유자소전은 전의 양식을 빌린 우리나라 소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까지,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근거 1번, 얘는 근거 2번. 요 근거 두 가지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면 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 줄친거 외에는 더 이상 요약할 수가 없어. 네, 그 얘기는 즉 여러분들의 암기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 너무 많이 안타까운데요? 네,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안타까워서. 절망적이다. 하여튼 저 내용 정리한 걸 좀 더 줄여봐야 될 것 같아. 진짜 필요 내용만. 유자소전 내용이 다 외울 게 좀 많더라고, 서술형이. 건담별 것도 많은데 왜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요, 쌤. 자, 들어갑시다. 자, 다음은 흥보전의 일부분이고요. 자, 다른 사람은 5장 6부로돼 놀부는 5장 7부였다. 내장이 더 많대요. 어차피 그런 거 아니, 심술보 한 가지가 큰 장기 주머니만 하게 5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 옆에 가 붙어 있어. 심술보 한 번만 뒤집히면 심술 피우는데 썩 야단스럽게 피우겠다. 다음부터 이제
술 잘 먹고 욕 잘하고 쌈 잘하고 초상대 춤추기 불본지 부채질 어린아이 집어뜯고 꼬집고요. 다 된 흥정 망치고 있고요. 과객 나그네가 들어오면 제을 뜻이 두었다가 해가 지면 쫓아내고 남의 제사에 닭을 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독에 구멍 뚫고 있고요. 매주 찌는데 생콩 넣고 있고요. 소하는데 고기를 주고 있고요. 한 길에 허방 파기. 허방이라는 게 허방이 헛방. 그 뭐야? 아 여러분들 저거 덧 이렇게 푹 파이는 덧 있죠. 덧. 함정 이게 허방이에요. 함정 덧. 한 길랑은 큰 길 얘기하는 거예요. 큰 길에다 함정 파놓고 있고요. 비 오는 날 장독 열기, 예, 부영 친구 봉변 주기, 장에 가면 억지로 흥정할 거예요. 간 곳마다 도적질할 날마다 이놈이 행하는데 점점점점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작품에서 전부 다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 파악해야 되고 그 이유도 다 파악을 해야겠어요. 먼저 자 흥부전에서는 요 술 잘 먹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열하는 부분 있죠. 그래서 하는데 라며 다음 주십시다. 놀부의 심술궂은 행위를 나열하면서 웃음을 유발해요. 자 그 까닭 그런데 이게 왜 웃음을 유발하면 이 심술궂은 행위가 아유 완전 악인 뭐 이런 느낌이라보다 악독하기보다 다음 주십시다. 허점이 많은 심술궂은 행태를 나열함으로써 그래서 심각성을 잃고 예, 그 다음에 유희가 된다는 게 웃음을 유발한다는 건데 선생님이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이걸 지금 다 써놨거든. 그래서 둘 중에 뭐 선택할까? 웃음을 유발한다. 예, 이걸로. 예. 너무 길잖아. 이것도 길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아, 네. 근데 흥부전 했어? 근데 지금 유도학습이 안 끝났는데.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안 끝났구나. 아 나 학교에서 이것도 끝난 줄 알았네. 그러니까 구가를 먼저 하고 유자소는 들어가고 이제 십가는 들어간대요. 으악. 십가 진짜 할 내용 없던데 매체. 그 애초에 어. 그 구가가 이거 유자소전이랑 구가랑 십가가 한 셈이란 말이야. 근데 그 셈 파트에서 12개가 비문화로 나와버리면 낼 게임이 없어요. 그러네. 그 와중에 또 비문학까지 내시면. 십가는 그냥 한 문제? 아니. 그러니까 소위냐 문제 말고 그 협상부터 그 십가까지는 한 문제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데 문제 수가 일단 제한이 있으니까. 아 그 단원 시들 때문에 단원 그냥 빼버리면 되잖아. 왜 굳이 하시는 거야?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십가. 아 참 이 부분이 좀 왜 이렇게 좀 부담이 돼? 자 이게 내용 여러 가지 해야 되거든. 또 슬픈 소식. 아 그 진짜 많아. 내가 정리하면서 아 머리 새벽에 이거 내용 정리하는데 아주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 줄일 수가 없어. 근데 쌤이 우리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자, 이 비단잉어에 대해서 일단 요 뱉어낸 뱉도 하는 요거 언어 유희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부터 이제 집에 처음 왔구만 이런 내용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비단잉어의 죽음에서 이제 밤새 곱불이 들었던 깁이네요 하는 곱불 얘기하는 부분. 요거 언어 유희 부분, 그다음에 감기 얘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팔자가 살아서 탈이 많은 법이니까 라고 하면서 이거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크게 세 부분의 얘기 나와. 첫 번째는 언어 유희 부분, 두 번째는 곱불 얘기, 다음 세 번째 죽은 이유 얘기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래서 일단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는 총수가 아끼는 비단잉어를 이제 희화를 했고, 그 다음에 비단잉어가 다음 또 이거 다음부터는 내용이 한 세트야. 비단잉어가 죽은 이유를 감기에 걸렸거나 요거 객고가 쌓이고 조시도 안 좋았다 이런 표현 썼지. 기억나? 객고가 뭔 뜻이었어? 객지고. 그렇지. 객지에서 고생. 그렇지. 객지의 고생에 쌓여서 조시가 안 좋다는 얘기는 무엇이 안 좋다? 건강 상태. 오케이. 자, 이게 객고가 쌓였는데 춤을 추느라 과로했다고 말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첫 번째 언어를 통해서 비단잉어를 희화했고, 다음에 비단잉어가 죽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이걸 통해서 희화하고 이제 웃음이 유발되겠어. 뭐 희화되었다, 웃음 유발했다 같은 내용이니까 요거 빼버리고 웃음 유발. 우리 이 문제 자체가 웃음을 유발한 이유 까닭을 쓰시오니까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 그래서 내용들 이렇게 세 가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이를 바탕으로 흥부전에 나타난 서사문학의 전통이 유자소전은 어떻게 계승되었는가 라는데 이거 여기서 어떤 측면에서 계승이 된 거야? 좋은 측면에서. 그러네, 좋은 측면에서. 네. 그렇죠. 내용적 측면에서 해악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판소리계 소설인 흥부전은 부정적 인물인 놀부의 심술구진 행태를 길게 나열하는 표현을 통해서 희화했지. 그래서 여기 주십시다. 흥부전은 부정적 인물인 놀부의 심술구진 행태를 나열하는 표현을 통해서 희화화했고 웃음을 유발했어. 자, 그런데 유자소전 역시 부정적 인물이나 상황을 직설적으로 아이고 쏘리 이거 주시는 거 아닌데. 자, 이렇게 비판한 게 아니라 다음 읽읍시다. 언어 유희, 그 다음에 상황이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방식 이런 걸 통해서 희화하고 또 웃음을 유발해요. 그래서 얘는 심술궂은 행태를 길게 나열했다. 다음 얘는 언어 유희, 그 다음에 상황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해요. 수윤이 존재 못하겠다. 갑자기? 30분 넘었는데? 진짜? 헐. 됐네요. 학습 활동도 마무리가 됐네요.